엑스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어린아이에게서 배워라. 그들에게는 꿈이 있다. 어른들은 미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알아보는 시간. 어른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 어른들은 몰라요. 오늘도 김지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른들은 미처 몰랐던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궁금한 어른이들 오늘도 모이셨죠? 네, 모였습니다. 빨리 모여주세요. 빨리. 네. 오늘은 빨리 뛰어와. 급해요. 굉장히 급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은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파가 갈렸습니다. 저는 그거 좋아해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재미없어요. 뭐가 너무 싫고 뭘 좋아한다는 건가요? 국어요, 국어. 아, 너무 슬프죠? 네. 슬프게도 우리말인 국어를 두고 이렇게 파가 갈려버렸습니다. 제가 맛보기로 살짝 들려드렸는데 팽팽한 양쪽 의견을 좀 더 들어볼까요? 친구들 국어 시간 좋아해요? 네. 그냥 보통 좋아해요. 저는 국어가 좋아해요. 네, 국어 좋아해요.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건 재미있고 어떤 건 재미없어요. 겁나 재미없어요. 좋아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어요. 네, 국어를 좋아하긴 하는데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국어를 보통입니다. 네, 좋다는 쪽이 보통 저학년이고요. 네. 싫다는 쪽이 고학년입니다. 근데 왠지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다면서 뭔가 싫다는 거를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저학년들은 좋다고 얘기했어요. 왜 좋은 걸까요? 어른들한테 어른들한테 말할 때 다른 점이랑 그리고 또 존댓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예를 들면 어떤 아이한테는 안녕이라고 인사하지만 어른한테는 안녕하세요라고 존댓말로 바꾸면 안녕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나 뭐 할머니한테는 진지 잡수셨어요랑 뭐 그런 식으로 높임말을 하는 거예요. 중심 문장이나 뒷받침 문장이나 이런 거요. 중심 문장이랑 뒷받침 문장이랑 요즘에는 그런 거 배우고 요즘엔 높임말. 어이구, 수업 시간에 아주 집중해서 잘 배웠네요. 그렇죠. 할아버지한테는 그럼요. 진지 잡수셨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네. 한 학부모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성함 어떻게 되세요? 뭐 혹은 연세가 어떻게 돼요?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서 당황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 점점 더 핵가족화되고 있으니까 네. 집안 어른들 만날 기회도 예전보다 많이 없고 그렇잖아요. 네. 그럴수록 이 초등학생 때 더 높임말을 잘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게 배워가지고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재미를 안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은 고학년들은 뭘 배우길래 이 국어를 싫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러게요.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도대체 이 고학년과 저학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 그렇게 재밌던 국어가 왜 어쩌다가 도대체 왜 때문에 이토록 싫어지게 됐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서술형을 푸는 게 좀 싫어서요. 보통 이야기 간추려가지고 내용을 전체로 쓰라 그러는데 그게 좀 서술형을 쓰는 게 좀 싫어가지고. 그 책 읽는 거랑 다른 친구들이랑 속도가 다 다르니까 잘하는 애들은 빨리 읽고 빨리 문제를 풀고 못하는 애들은 이렇게 많이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1, 2, 3학년 때는 국어가 이제 다 아는 내용들 다 배우니까 괜찮았는데 5, 6학년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더 싫어해지는 것 같아요. 국어가 좀 복잡하고 좀 뭔가 글씨를 쓰는데 뭔가 재미없어가지고. 문제 풀고 그런 거는 그냥 공부니까 재미없어요. 그냥 글쓰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루해요. 아무래도 고학년으로 갈수록 내용이 좀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서 또 따라가는 아이들, 잘 못 따라가는 아이들 또 나뉘게 되고 네. 하는 상황들이 싫은가 보네요. 그러니까 저도 네. 좀 싫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뭐 옛날에는 안녕 이런 거 진지 잡수셨어요 이런 거 네. 배우다가 갑자기 서술형으로 서술하시오 이러니까 싫을 만도 하죠. 그런 지금 이런 아이들의 마음 듣고 계시는 고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네. 심장이 덜컹 내려앉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다행인 건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왜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지능이 더 많이 쌓일 것 같아요. 진영이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으니까 여러 나라에서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좋을 거예요.
국어도 영어랑 비슷한 거니까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거랑 비슷하니까 영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어를 잘하면 영어도 잘할 수 있다. 네. 친구는? 그냥 영어 같은 거나 일본어 같은 거 배울 때 영어에서 예를 들어 헬로 하면 한국어로 헬로 써가지고 단어도 쉽게 외울 수도 있고 국어 잘하면 어디 가서 어려운 말 들어도 그거를 잘 파악할 수 있고 국어나 받침 글자 같은 거를 잘 알아야지 거기서 제가 무슨 뜻을 말하는지 해가지고 거기 국어를 배우면 다른 언어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 전파력 같은 것도 사람들과 교감하기도 쉽다는 거죠. 제 꿈이 아이돌 가수거든요. 아이돌 가수 되면 국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돌 가수 되면 국어를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어를 잘하면 대학하기 쉬워요. 논술을 잘하죠. 맞춤법을 잘하게 되나요? 국어를 잘하면 수능을 잘 봐요. 수능 잘 보면서 뭐 하고 싶은데? 수능 잘 보면은 돈 많이 벌어요. 대학을 좋은 데 가지. 내 시집 잘 가요. 아 진짜? 안녕. 국어를 잘하면 뭔가 할 때도 읽을 때도 더 약간 원활하고 다른 사람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느낌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방송부터 말을 다 잘할 수 있잖아요. 글 쓰기가 재밌어지니까 나중에 글을 써서 내야 될 때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할 때 더 자신감이 생기고 사회 사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얘기를 하네요. 대단하죠. 뭐 지금 초등학생인데 수능에다가 뭐 시집 잘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네요. 너무 웃기죠. 게다가 남학생이었는데 네. 시집을 잘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왜 의사소통 능력, 사회성 이런 거 올바르게 국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들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네.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알면서도 재미가 없고 또 아니까 재미없어도 해야 되고 그런 심정들이 느껴져서 저는 조금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재밌게 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아까 우리 어린이들이 좋을 때도 있지만 싫을 때도 있다. 맞아요. 그 얘기는 좋은 구석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부각시키면 어떨까 싶은데요. 맞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네. 아이들이 입을 모아서 재미있다고 했던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뭐지? 네. 궁금한데요? 제가 국어 좋아요 하면은 아 싫어요. 나 맞다. 좋아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고 대답을 했는데요. 뭐였을까요? 일단은 왜 좋아요? 가끔씩 시 지을 때나 뭐 그럴 때 많이 재밌어요. 시를 같은 거 읽을 때 재밌어요. 시 읽는 건 재밌는데 다른 건 문제 푸는 건 엄청 재미없어요. 야, 그런 게 공부라는 거잖아.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국어 공부라는 게 사실 기본 문법이랑 그런 걸 안 다음에는 네. 많이 작품을 읽고 글들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지. 네. 내 말로 내 생각을 쓰는 게 중요하지 문제풀이가 그렇게 중요할까? 왜냐하면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네. 지점에서 국어를 좀 안 좋아하던 아이여서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책을 읽는 거는 저는 완전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책 읽는 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싫어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네. 의외로 아주 좋아했습니다. 어우 좋네. 네. 그런데요. 대부분 짧은 책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는데 대표로 한 친구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진심이 담겨서 네. 제가 안 갖고 올 수가 없었거든요. 네, 책 읽는 건 좀 좋아해요. 근데 제가 책은 보통 좀 짧은 책만 봐요. 이건 방법이 있어요. 뭐죠? 긴 책은 10권짜리로 나누면 돼요. 그럼 한 권이 짧아지니까 짧아서 보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 약간 출판 사업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아이들이 긴 걸 좋아한다. 왜냐하면 두꺼우면은 이게 가지고 다니기도 무겁고 하거든요. 네네. 저도 어렸을 때 경험을 보면 책을 읽겠다고 들고 다니기 시작하면 이게 부피감 때문에 무거워서 가방이 무거워지는데 네. 그걸 나눠 가지고 돼 있으면 그래서 교과서 찢어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짧게 해줘서 아이에게 짧은 호흡으로 읽게 해주면 긴 책도 읽을 수 있는 거죠. 이거 뭔가 전문가 멘트보다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 네네. 문해력을 높이는 데는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문해력, 문장을 읽고 쓸 수 있는 일 또는 그런 능력을 말하죠. 요즘 학생들이 이 문해력이 책 읽기 부족 때문에 문해력 또한 부족한 편이라고 합니다. 국어 선생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요즘 아이들은 확실히 글을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굉장히 짧게 써요. 뭘 쓰라고 하면. 한 줄 쓰고 다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정답만 쓰려고 하는 그런 게 강한 것 같고, 또 문제를 잘 읽지 않고 푸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읽고 빨리빨리 이런 문화가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왜 종이에 연필로 꾹꾹 눌러 쓰고 이런 아날로그적인 거?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뭐 태블릿 PC, 그렇죠. 스마트폰 이런 걸로 공부하고 또 여기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읽는다는 것에 많이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조금만 이야기가 길어지고 하면 읽고 쓰는 활동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이게 문해력 부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책보다는 그 태블릿 PC나 이런 스마트폰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져서 네. 그런 걸로는 우리가 긴 글을 쓰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빨리빨리 지나가고. 종이에 연필을 잡고 써야지 이게 길어지는데 네.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책을 읽고 긴 글을 쓸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으면 좀 네. 찾아보고 싶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독서를 습관화하는 방법을 유명선 선생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만으로 독서의 재미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독서를 즐기게 할 수 있을까요? 독서를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내적 동기 만들기, 독서에 대한 의욕 불태우기가 필요합니다. 독서를 꾸준히 즐기는 질적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소크라테스의 삼파법, 하브루타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 교육법은 말,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거죠. 선생님의 전달 수업 1시간보다 친구들끼리 내 생각을 나누는 경험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기억에 많이 남죠. 독서도 마찬가지로 책에 대한 감각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감각적인 독서란 우리 아이가 읽고 쓰기에 벗어나 책을 눈으로 보고 생각을 말하는 등 책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감각적인 독서의 시작은 주체적인 경험입니다. 아이와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눈으로 담는 순간부터 책을 덮는 과정까지 모두를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고르고 상대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레 책과 친해지는 과정을 익히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독서에 내적 흥미를 가지게 되는 힘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 성남 정자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온책 읽기라고요. 책 한 권을 진득하게 다 읽고 퀴즈를 내는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 우리 학생들이 국어 수업에 관해 바라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재밌게 하고 좀 텐션 업 하면서 한 게 좋아요. 약간 옹구집정 같은 고전 명화들 좀 모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연극하는 거 좋아해요. 연극? 국어 시간에 연극해요? 네, 해요.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하는데 재밌어. 예를 들어서 책에 나오는 거를 대사를 따라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무도음을 짜서 같이 외워서 한다든가. 주사위 돌리기에서 단어화하기 뭐 그런 게임들이 끝말잇기도 그냥 단어 마피아 같은 토이 토론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고 이야기도 더 많이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6학년 그 교과서에는 황금사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어 시간에 이제 국어를 더 재밌게 약간 그림 그리기 활동이나 아니면 캠페인 활동 같은 걸로 더 재밌게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국어는 되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도 다르고 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우리 몇몇 어머님께서 필수 권장 도서 목록을 학년별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매 학년 올라갈 때마다 그 목록을 받고 거기 있던 책만큼 꼭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 필독
합독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좀 읽게 하는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의 의견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이 단어를 좀 많이 배울 때는 네. 이렇게 뭐 게임처럼 해서 끝말 잇기를 하는 것도 아이들의 그 단어를 좀 다양하게 네. 단어의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이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토론을 통해서 공유하면서 자신의 생각의 폭을 넓혀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선생님들이 조금 짜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권장 도서 목록이 없어졌습니까? 이거를 만들자고 부모님들이 얘기하신다면? 네, 없다고 해요, 아, 요즘에. 진짜요? 네. 그래서 그게 참 좋았다. 그래서 좀 이거를 재부활시키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 참 그것도 그러면 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또 어떠한 얘기들이 있을까요? 왜 우리 지금 방금 학부모님께서 네. 권장도서 목록 만들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학부모님이 우리보다 국어를 먼저 배우신 그렇긴 하죠. 선배님이라고 할 수 네네. 있는데 선배님의 조언만큼이나 큰 영향력을 주는 말이 바로 이 내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지 않을까. 네. 이 친구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네. 국어 고수들이 알려주는 국어 잘하는 꿀팁입니다. 상상해서 읽어도 재밌고 그냥 느낌 살려갖고 입 속으로 약간 읽어보면서 약간 그래도 재밌어요. 일단 그 스토리를 조금 각색해서 일단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는 않게 자기가 집에 가서 그 스토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상상해보면 진짜 재밌는 추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확실히 고수는 고수인가 봅니다. 네. 전문가랑 비슷한 얘기를 하네요. 네. 오늘도 열심히 속마음 들려준 정자초등학교 학생들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도 아이들이 직접 전해주는 꿀팁들과 솔직한 속마음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희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코너는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합니다.